안녕하세요. G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첫 번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시다시피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판매 준비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창업 설명에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출 규모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팔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매자 관점에서 판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9월 첫 주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과정 안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분 만드는 플로아님은 어저께도 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용인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임원이를 타가신 분이군요. 그리고 경순 사장님, 리하이.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먼저 과정 소개해드릴게요. 보는 방법이랑 G마켓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렸을 때 판매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고 판매자 교육센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획전 페이지 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과정을 다 볼 수 있으신 거예요. 유튜브 바로가기. 요거를 클릭하셔갖고 이제 나는 한 달 동안 G마켓 옵션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를 같이 동참하고 싶다. 구독과 알림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를 2시에 매주 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알림이 쭉 가는 겁니다. 들어오셔갖고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제 낯간지러운 영상인데 짧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연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창업 팁이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 위주로 해갖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한 사이클을 또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찾으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정주행이라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매번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퀴즈나 이런 것들을 내드린 다음에 그걸 맞히시는 분들에게 임원이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강의 시간 이제 출석 체크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그것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임원이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하시는데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CPC 임원이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9월 라이브 일정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오늘입니다. 9월 2일 추석이 껴있는 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빡빡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래 저희가 화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금요일이 하나가 껴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추석 때문입니다. 일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추석 다음날 쉬고 왔는데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쁜데 뭔가 피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미뤄갖고 금요일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예요. 요것만 특이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화목 하면서 2시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들어오는 방법 다시 설명할게요. G마켓 메인 페이지에서 맨 아래쪽에 내려오면 판매자 서비스 클릭하시고 판매자 교육센터 요거입니다. 클릭하셔갖고 일정 확인하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누님도 오셨고 정훈케이님 늘 보시던 분들이 이제 쭉 오시네요. 경수님 슈퍼딜 주문건 송장수로 76건 정도 나왔네요. 오, 좋네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한상몰님 처음 뵙네요. 그쵸?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늘바다님 리하이. 그래서 고정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저희들 라이브 여러 군데 조금 소문을 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께 좋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초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를 키울 수가 없는데 더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앞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죠. 네. 오준농님 안녕하세요. 본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고 계시네요. 다들 인사는 알아서 이제 나누시고 저는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라이브는 아시다시피 저는 15시 정확하게 라이브 뭐 이거 마이크 보여도 되겠죠? 네. 이렇게 갖다 놓고 할까요? 이게 나으시면 이렇게 할게요. 15시까지 딱 해서 커트라인 찍는 거 아시죠? 네,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조금 넘어서 끝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량 봐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15시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쫙 바짝 당겨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최근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뭐 체감으로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이 요즘에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마켓 옥션을 잘 이용을 하셔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마켓 옥션을 잘 이용하셔야 타 채널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채널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군데의 판매 채널로 확장시켜지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판매 준비하기예요. 저는 김덕주라고 하고요. 이름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게 뭐지? 없애버렸죠. 그래서 넘어오시면 오늘 목차예요. 0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두서없이 섞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저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이 얘기하다 보면 저 얘기가 나와야 돼서 그냥 목차는 눈으로만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0번부터 7번까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10년 전에 창업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아이템 좋은 거 갖다 놓고 팔면은 알아서 팔리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공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입하고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 분야를 한 사이클을 판매에 관련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면서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면서 포지션 잡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샵샵샵팡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BK님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뵙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소리는 이제 잘 들린다고 했으니까 마이크는 이 상태를 고정으로 야 저게 뭐야 갑자기 솟아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크입니다. 포지션 잡기 해갖고 1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판매하시는 전체 사이트를 그냥 나열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세대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발전의 형태를 보는 거고 그리고 1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색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거 뭐 25자 띄어쓰기가 있고 50자 띄어쓰기가 있고 최초에 이 오픈마켓이 생겼을 때는 100자의 키워드를 형태소로 나열을 하는 게 이제 조합형 상품명의 작성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걸 검색 기반으로 노출을 시켰던 게 1세대예요. 1세대. 그래서 무조건 검색은 상품명을 잘 작성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품명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싸게 팔아야 돼라고 하는 이제 반값 할인 이런 게 이제 막 생겨나죠. 소셜 커머스의 시대다. 뭐 종말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형태가 일어나면서 여기 이제 쿠팡이 좀 빠져 있긴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넘어왔던 시기예요. 이거를 왜 굳이 세대를 나눴냐라고 하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 사라진 게 하나가 있죠. 종합몰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높은 판매가 이제 뭔가가 다 바뀐 거예요. 뭔가가 인식이 다 바뀌면서 거의 한 13%, 15%대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이제 2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면가를 맞추려면 수수료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장에 바꾸기엔 굉장히 힘들었고 종합몰이 그거를 기획전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기회가 됐던 게 이제 할인을 해서 쿠폰을 많이 적용해서 파는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고 2.5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이제 멤버십이라고 하는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가둬놓고 판다라고 하는 락인 판매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매개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2.5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세대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그걸 활용을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3세대라고 보는 거고, 이 3세대의 가장 핵심은 사장님들이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풀필먼트 사업이라고 해서 물건을 직매로 가져간다거나 혹은 포피엘이라고 해갖고 물건 입고시켜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판매들이 지금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멤버십까지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검색 기반으로 시작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몰들이 시대의 흐름을 막 타고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 고객이죠.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우고 하다 보니 이런 형태까지 발전을 해온 게 지금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그 G마켓 옥션에서는 이런 형태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할 때 이제 스마일 배송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뭐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약간 포피엘의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물류와 그 다음에 시스템과 그리고 membership, 락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어떤 판매의 형태, 뭐 쉽게 생각하면 슈퍼딜, 올킬, 그다음 11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뭉쳐갖고 그게 순환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내 아이템은 도대체 어디에 어울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뭐 혹자는 이 사이트가 잘 팔려, 혹자는 또 이런 걸 이용해야 돼, 혹자는 광고만 하면 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 만나고 영업 치는 거지, 옛날 버전이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템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어울릴까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 영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언택트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팅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 업체의 규모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조금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뭐 사람 안 만나도 돼, 적정 수준의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냥 순환을 시키면 알아서 판매되는 상품인 거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물류에 넣어놓고 팔아야 돼. 야, 이거는 사람 만나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나는 원천적으로 신규 아이템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아.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의미가 없어. 그냥 시스템만 이용을 해갖고 일단은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템이 현재 어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을 다 하셔야 되는데,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갖고 그게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면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연쇄작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막연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제 채널별로 또 나눠본다라고 하면 1번, 사람을 만나야 또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고전 판매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죠. 오늘의 집을 포함해서 아까 뭐 2.5세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아직도 사람을 만나야지만 무언가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지금 형태, 뭔가 미팅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낸 행사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쭉 있고요.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죠. 광고를 해야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곳, 스마트 스토어 쿠팡 2번에도 해당합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해당은 하긴 하는데 뭐 굳이 써진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런 요렇게 세 가지의 사이트 될 수 있고, 인터파크는 이제 뭐 샌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해 매출이 잘 일어나는 거, 뭐 직매의 개념,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서 상위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격 비교가 하도 위로 올라오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스템, 패턴의 어떤 위주,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되게 눈에 딱 뚜렷하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학의 수식처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수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출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뷰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G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는 아직도 이제 3일간의 입금 자스 및 금액이라고 하는 예전의 골조, 근데 이제 3일을 빼서 최근 주문 건수와 그다음에 판매 건수, 매출액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정 기간에 평균적으로 나온 주문 건수와 매출액을 기반으로 순환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판매를 잘하면 순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요소가 굉장히 있는 뭐 이런 것들의 판매였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판매들은 사실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많이 팔아도 사실상 패턴과 선호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노출이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는,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은, 카테고리는 굉장히 큰 범위를 포함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범위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검색이라고 하는 기반이 생겨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속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 아이템은 과연 저 1, 2, 3번 중에 어디에 속할까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어울리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되셨다라면 초보가 아니신 거야.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판매에 들어오신 거죠. 그죠? 저희는 차원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실생활을 녹였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대원정님 처음 봬요. 저는 안녕하세요. 그린 팬던 리아이, 그리고 또 누구 들어왔어요? 네. 제가 놓쳤다라고 하면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할게요. 희경님 좀 늦으셨다고요? 왜 늦으셨죠? 소스를 좀 주변에 전달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런 자세 훌륭합니다. 네, 다시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죠. 포지션 잡기 또 하나예요. 저 1, 2,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된 상품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 B브랜드야.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G마켓의 옥션의 상위 판매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포커스 프리미엄이죠. 여기에 1, 2, 3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의 베스트 판매자가 되신 거예요. 맞죠? 검색 기반이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면 상품이 이 가격 비교라고 하는 곳에 뭉쳐지고 보여지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최저가 기준으로 막 변경이 되고 내 브랜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게 긁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 한 이틀 차, 그쵸?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죠? 그때 이제 등록하실 때 배우시게 될 텐데, 네이버에 노출, 그러니까 가격 비교에 노출함, 노출 안함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크롤링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당연히 가격 비교에 노출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최근 들어서 다나와 에누리에서도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G마켓 옵션에서. 그래서 이런 크롤링을 막는 거는 사실상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맞춰놓은 카테고리와 검색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호도에 있어서 가격 비교가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유명한 판매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노출이 또 확장이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최저가의 기준이 나와버리게 되면 고객들은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최저가를 어디에 줬냐에 따라서 이제 유입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물론 그쪽으로 100%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유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네, 그게 이제 집중된 상품의 한계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생기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내가 조금은 유명해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카테고리 한 10등 안에 들어오는 판매자들은 보통은 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상품이 이제 그런 행위를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유입, 전환, 객단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게 웹을 구성하는 3요소예요. 1, 2, 3, 4번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뭐 일반적인 고객이겠죠. 뭐 밀키트, 뭐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홈트 기준으로 이제 희경님이 소스를 좀 주셨는데, 홈트 기준으로 해서 밀키트가 인기가 짱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오래갈 아이템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당연히 종식될 때가 있겠죠. 같이 그것과 같이 종식될 수 있지만 진짜 맛있는 건 나만 하겠죠. 맛집 마냥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구성 요소를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이제 표면에 보이는 거, 뭐 이거는 이제 리스팅의 어떤 형태를 가져가는데,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당연히 썸네일입니다. 당연히 그림이에요. 그림을 어떻게 마련해 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방콕이 뭐야? 뭐 아무튼 괜찮아요. 또 우리 피드로 변신한 또 김대웅 PD님께서 오셔갖고, 홈트가 아니라 이제 뭐요? 방콕 상품. 네, 아무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개만 들여놓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꽃게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게장을 파는 사람들은 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 넣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 홍게를, 집고기예요. 네. 그 홍게를 파는 사람 중에 제가 가장 강렬하게 봤던 이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있나? 한번 볼게요.
홍게 대게철이 왔죠? 새우랑 홍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약간 이미지인데, 이거를 홍게 눈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재밌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노려보는 컷을 귀신같이 찍어갖고 그거를 썸네일에 딱 박았는데 진짜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딱 들게, 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두 명이 쳐다보잖아요. 아니, 두 마리죠. 명이 아니죠. 두 마리가 쳐다보는데 정말 그냥 이 측면으로 해서 눈이 이만하게 돼가지고 쳐다보게 하게끔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엄청 웃겼거든요. 그거 보자마자. 판매량이 1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설명을 하는데, 홍게를 팔 때는 사실상 약간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좀 쳐다봐야 돼요. 홍게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볼수록 나는 그 시선이 그곳에 찍힐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것들 컨셉입니다. 이건 뭐 상당히 특이하네요. 변네. 네. 이런 것들 눈이 아주 귀엽죠.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입에서 여기죠. 네, 썸네일. 그리고 두 번째 보였던 게 뭐야? 상품명이에요. 근데 G마켓 옥션에서 이야기하는 상품명은요, 조합형이기 때문에 특정 가전이나 아니면 특정 식품에 가서 키로수를 표현한다거나 어느 식품 뭐 브랜드를 막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검색 기반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특정 이제 상품명을 길게 나열하지 않고 키워드가 하나인데 그냥 나를 제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현, 그게 이제 식품과 가전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저 상품명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검색어의 기준으로 형태소를 나열하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상품명이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네, 그냥 검색을 위한 어떠한 도구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 표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으로 이제 전환된 시기, 1.0이 아직도 있으니까 1.0 판매다라고 하면은 표면을 만들어 놓고 옵션을 붙여가는 판매 굉장히 중요하죠. 표면가가. 그래서 6,900원 막 9,900원이 형성하고 있는 곳에 난 용가리 통뼈야 내 건 무조건 좋으니까 팔려, 난 14,900원 19,900원 안 팔립니다. 네. 클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유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클릭을 받아야 구매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클릭을 받지 못하는데 구매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 2.0이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죠. 왜? 그런 게 싫었던 겁니다. 미끼로 결국엔 들어와서 구매되는 걸 봤더니 이 가격대의 이 상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들 웬만하면 그냥 단품으로 2.0 그룹까지 지어주게 해줄 테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게 G마켓 옥션은 2.0이라 부르니까 뭔가 특징적으로 2.0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체적인 추세예요. 전체적인 추세. G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야. 11번가 부터 해갖고 뭐 여러 사이트들 다 가면 종합물은 원래 단품이었잖아요. 단품 위주로 판매되는 형태가 막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표면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요 뒤에 이제 객단가라고 표현한 구매 가격에서 선호 가격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결제하는 갭이 보였어. 이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이 레인지의 폭이 보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가격을 해야지, 이 가격을 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그 아이템의 판매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 웬만한 카테고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는 뭐야?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프리미엄하다, 조금 더 좋아해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로 가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팔리죠. 그래도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용가리 통닭 비싸게 팔까? 그거는 약간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판매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싸게 팔아라가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적정의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은 존재한다. 그게 시장 논리죠. 그리고 나서 배송 방식, 무료 배송이야. 난 착불선 결제할래. 괜찮아요. 뭐 내가 택배를 계약한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착불선 결제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탑산의 금액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높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좀 판매자들이 이제 배송비를 녹이고 좀 계약 방식에 따라서 500원 갭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약점이 될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요즘에 택배비가 하도 올라가고 그런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번 지금 얘기하는 건 클릭입니다. 클릭, 유입을 받을 수 있는 표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4 요걸 기반으로 해서 광고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짜여져 놓은 것들로 해서 바이럴 하시고 SNS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배너죠. 네. 이때부터는 배너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로 확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1, 2, 3, 4번을 잘 못해 놓은 상태에서는 클릭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지셔야 되는 거 1, 2, 3, 4번. 내가 광고를 했는데 클릭이 없었다. 뭘 못한 거예요? 자, 광고를 했는데 클릭이 없다.
광고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 표면이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난 다 잘했는데 뭔가 클릭이 없어, 뭔가 이상해, 홍계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 표면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클릭은 있었는데 구매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아이템이 형편없다. 뭐 이렇게 냉정한 얘기입니다. 네, 냉정함. 저의 냉정함이 지금 보였죠? 그죠? 네, 칼날에 비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템이 안 팔릴 만한 상품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품인 겁니다. 마케팅을 내가 광고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채널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익과 관련된 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 쪽으로 넘어오면 상세 페이지의 구성,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두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컨텐츠의 구성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 가려운 것들을 잘 긁어가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냐, 그리고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뒤처지지 않는 컨텐츠를 내가 구성하고 있느냐. 결국 그 컨텐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이템이 생겨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 스펙을 구성하는 선호도의 상품이 아닌데 상세 페이지가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전환이라고 하는 건, 전환이 좋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이야기를 많이 나눈 아이템에서 시작해서 그게 페이지로 구성되는 거고, 그게 이야기거리에 컨텐츠로 구성되는 걸 내가 잘 표현을 해서 클릭을 땡기면 알아서 팔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을 내가 잘 봤더니 야, 이거는 딱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 시작부터 아이템 선정이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템을 구해놓고 이 세 가지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삐걱삐걱하고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걸 억지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으니까요. 저는 어떤 걸 해봤냐면, 예전에 뭐라 그래, 전동일 있죠? 전동일 1세대인데 지마켓 1등, 네이버 1등을 찍었었어요. 에어로 들어와갖고 이게 100대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한꺼번에 다 나가는데, 잘 팔다가 하나를 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에 내구성이죠. 제가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AS랑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을 때 얘를 뜯어보니까 선이 엉망으로 막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얘를 잡아 당겨갖고 이게 빠지는 거예요. 등 갈아보신 분 계시죠? 그죠? 뭐 파란 거, 노란 거, 혹은 뭐 이렇게 꼽잖아요. 파란 거, 흰 건가? 아무튼 그렇게 꼽잖아요. 두 개를. 이게 꼽는데 하나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다가 그냥 서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이템의 겉모습만 보고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리스크도 많이 따라오고 후기도 난잡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어떤 어필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먹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을 구할 때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고, 좀 심사숙고 많이 하셔야 되고,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판매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한 상물님, 전 지금 사과 파는데 사과가 막 입속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런 의도가 아니죠. 그죠? 네, 저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과가 빛깔이 좋아 보이고, 그쵸? 맛있는 사과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인터넷에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걸 접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보이게 사과를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뭔가 말실수를 했나요? 막 입속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백설공주 분장을 하시고 한번 사과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뭔가 엽기적이잖아요. 그죠? 맞지? 그렇게 가실 거면 할로윈데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셨네요. HS님. 뭔가 배신감이 좀 느껴졌는데 제가 좀 풀고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보자고요? 무슨 얘기야? 필 맥도날드 앞에서 보자고요? 저한테 그런 거 아니죠? 과일 위탁을 선정이 되는데 고민 중입니다. 하세요. 네. 과일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판매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한 시즌을 팔고 꺼놨다가 다시 나오면 최신순 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고 뭐 좋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시기만 잘 타면 매출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낼 수 있고, 잘 만들어 놓은 상품 코드 하나가 평생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빵크빵크님 늦으셨네요. 네.
심할서 제출하세요. 혈서로. 그리고 특별한 삶문이 또 제품 등록하다 보니 전 제주도 및 산간지역 배송이 안 되는데 등록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왜 안 되시죠? 왜 안 돼요? 등록하다가 안 된다라는 건 좀 이상한데 시스템상으로 되실 텐데 식품은 그게 안 되나? 신선식품은? 아이템 선정 힘들죠. 네, 저도 1년에 하나 나옵니다. 네. 수많은 상품을 샘플링 해놓고 1년에 하나 나와요. 1년에 하나. 전민님 아령하세요. 아령, 네, 그분이시군요. 그리고 혈서, 네, 혈서 오랜만에 나오죠. 네, 뭐 여담으로 저희는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건데 유행이 되진 않네요. 지마켓 옵션을 줄이면 지옥이죠. 네, 그래서 지옥 수용소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전투 군단 이렇게 하고 이제 혈서 이야기까지 나왔던 건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좀 미친놈 아니야? 혈서를 쓰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지옥 수용소 약간 이런 느낌. 네, 유행이 되진 않게 해주세요. 싫어하더라고요. 저 위에 보고했더니 지옥 수용소 컨셉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 친구, 네, 창친이 됐죠. 그래서 창친이라 불러주세요. 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 질문 하나 왔네요. 용인님. 네, 우리 대용 차장님이랑 용용용 드래곤님. 뭐야 이게? CPC 광고와 리스팅 광고가 같이 노출이 될까요? 리스팅 광고도 CPC처럼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사설 로그 분석기를 좀 쓰셔야 되고요. 오픈셀러라고 이따가 뭐 장표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설 로그 분석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하나 박아놓고 오픈셀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박아놓으면 이제 내가 포커스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파워 상품에서 들어왔는지 PC 기준으로 좀 잡히는 게 있고 모바일은 아직도 잘 못 잡고요. 통합적인 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CPC는 이제 리포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같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리스팅 광고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PC 광고는 뭐였죠? 그 이름이? 먼저 둘러보세요인가요? 맞나요? 차장님? 네, 맞죠. 먼저 둘러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어떠세요? 요거 맞죠? 아닌가? 오늘의 상품이에요? 아니 이 상품은 어때요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용어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8구자 나오는 게 이제 CPC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노출되는 게 맞죠. 한 지면에. 근데 내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상품이 3페이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네. CPC는 내가 1페이지에 노출 시도했어. 근데 이게 뭐야? 주목할 상품님 내 리스팅의 순위는 3페이지야. 그럼 같이 노출되는 건 아니죠. 1페이지에. 네. 네,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끊겨요? 지금 안 끊겨. 잠시 그게 아마 있을 거야. 네. 오늘은 혼자 계시나요? 누구시죠? 나오미 기획님. 네, 김대영 강사님 아니야 인사하시네요. 네. 뭔가 이렇게 뭐 채팅이 엄청 빠르게 이게 잠깐 유튜브에 어떤 뭐라 그럴까? 잠깐만 체크할게요. 죄송해요. 유튜브가 잠깐 끊겼었나 본데. 지금 스트림 상태가 매우 좋음입니다. 지금은 잠깐 끊겼었나봐요. 잠깐 끊겼었네요. 13시 44분인데 이건 뭔가 시간이 이상한데 약간 살짝 끊겼었나봐요. 네, 살짝 끊겼었는데 지금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계속 하도록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차장님이 추가 답변 주시고 계시니까 그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 좀 이야기를 쭉쭉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스팸이 컴퓨터에 뜨네요. 네, 지웠고 화면 돌립니다. 네. 이제 광고의 모순이에요.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원이에요.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요거 얘기했어요. 요거 유입전환 객단가 웹을 구성하는 3요소 아이템부터 시작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그랬죠. 어떤 스토리 이런 기획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획을 잘 해서 마케팅을 해갖고 뭔가를 계속 확장시키면 이렇게 확장이죠. 확장이라는 개념은 키워드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노출의 구자를 카테고리로 확장 또 시키고 검색에서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지면을 외부 지면까지 외부 매체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칠게요. 그럼 확장을 하면서 이 원의 크기가 정비례로 계속 성장하는 거냐 무한대로 성장하는 거냐 아니면 시장의 규모는 요만한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건 요만하냐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 이게 1번이고 2번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워낙에 우리 고정 팬들이 들어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은 드리지 않지만 정답은 2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시장의 논리는 정해져 있는 캐파 안에 그 트래픽 안에 내가 또 그 트래픽을 형성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을 크게 늘리면 늘릴수록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의 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짓누르는 게 아니죠. 야, 너 그만 커져. 좀 내려가. 너 좀 내려가. 혹은 내가 이 원이 커지질 않으니까 더 크게 만들려고 뭔가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뭐 이때 행위나 이때 행위는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밀어요. 같이 밀어. 그럼 여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뭐가 오른다고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여기에 마찰이 막 생기면 뭐가 많이 올라갈까요? 오늘의 퀴즈예요. 네, 오늘의 퀴즈. 여기에 있는 원들이 나를 밀어. 나도 이게 커지려고 막 밀어. 그럼 이 마찰이 심하게 생겨. 그럼 여기에서 상승하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갈까요? 네. 뭐가 올라가요? 네? 뭐가 올라가나요? 뭐가 올라가요? 네. 네, 분노의 클릭질이요. 네, 분노가 올라간다. 분노. 야, 오늘 저게 정답일 것 같은데, 분노가. 제가 봤을 땐 분노가 정답인데요. 저게 오르는 걸 확인하기 전에 아니야. 금액이 먼저 오르고 분노가 혈압도 분노도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비가 맞긴 하죠. 그죠?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네. 아, 이제 제가 이 진행하는 방송에서는 저런 약간 센스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좋네. 광고비가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이거는 그 저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그 광고비를 드린다고 그랬죠? 혹시 제가 드린다고 했던 분이 계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분한테 드리는데 없으면 주간식이에요? 당연하죠. 네, 지금 객관식 같은 거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해주는 어지럽네요. 네, 어지럽네. 저예요? 그래요? 정답 맞췄어요? CPC 가격 올랐네. 오케이. 네. 그린 팬더님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제가 정답 맞췄나요? 광고비. 오케이. 두 분 드릴게요. 네. 최전민님, 그 그린 팬더님 드려요. 네, 이렇게 두 분 드리면 되고 오늘 이제 광고는 없죠. 두 분 드리면 끝이죠. 나머지는 이제 출석 체크로 넘어갑니다. 네, 광고를 미리 냈어요. 항상 까먹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부연 설명 하나 이제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생각하는 건데, 자, 광고비를 제가 어저께 제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물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가. 이거를 왜 그랬냐면 판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수수료, 배송료까지 포함하는 거 조금 에바지 않나요? 그죠? 요렇게 근데 할게요. 무료 배송 기준이니까 공급가 뭐 이렇게 수수료 뭐 이렇게 또 뺐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실 뭐 광고비 한데 광고는 너무 유동성이 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넣으시면 돼요. 그 안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세금 막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짜증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렇게 이제 판매가를 형성을 하는데, 판매가에 그래서 내가 여기 미안해요. 마진이 없네. 적정 마진이라는 표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막 하면서 내가 오프라인에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짜장면을 판다고 칠게요. 짜장면 한 그릇을 파는데 이 판매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미 형성이 된 건데 물가가 올라. 야채 값이 오른 거야. 그리고 뭐 고기 값이 오른 거야. 자꾸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오르면 내가 짜장면 가격을 올려요? 그런 음식점을 보신 적이 있나? 이게 쉽게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오르면 짜장면 가격을 올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리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힘들단 말이야. 가격을 고수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서 떨어져 나가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자, 우리는 판매가를 형성해 놓고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다 보면 광고비가 요동친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저는 이거를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봐요.
막 오른다고 쳐. 그러면 내가 이게 오를 때 이 판매가를 수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짜장면 값 오르는 거보다 이거 가격 변동되는 거보다 저는 이거 가격 변동되는 게 작다라고 봐요. 수정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한다면, 옆집 가게랑 막 뭐 저쪽 가게랑 가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긴 하겠죠. 뭐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도 하긴 할 텐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벌써 보이는 게 너무 빠르다라는 거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판매가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판매가를 잘못 설정하면 노출 순위가 빠지는 거, 이런 것들 어차피 뭐 인기가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요동치면서 가격 변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박해지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이제 뭔가가 변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수수료 기준으로 뭔가를 변동시켰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고정적인 판매가를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수수료 기준으로 판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적정 마진을 책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변동폭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요번에 이제 롯데택배 전체 공모 내려왔잖아요. 170원 오르는 거. 이거를 뭐 사회적 합의금이라고 하나? 뭐 그러더라고요. 택배 합의금, 사회적 택배 합의금, 뭐 이렇게 물류 합의금 이렇게 부르던데. 그래서 170원을 올리면서 그냥 판가를 다 500원 올려버렸습니다. 열받아서. 그냥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물류비가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랑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기존의 판매가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버텨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딱 맞춰놓고 가격을 수정을 했어요. 가격을 수정했는데 판매량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아니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마진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월 비교죠. 물론 피크와 피크가 아닐 때가 있기는 했었지만 전월 비교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그걸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몇 퍼센트야? 25% 정도 마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 그냥 내 강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이 광고비도 오르고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바보같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나? 내 사업인데 자존심이 뭔가가 상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가격을 올렸는데 뭔가 잘 됐어. 그래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게 굉장히 심해졌고 이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변하지 않는데 남이 변할 거를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기업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쪼드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시기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 듣고 수정해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예요. 이거를 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타 채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살짝 저를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10%만 믿으세요. 바보들이 판매가를 너무 후려쳐도 남는 거는 있는 지원. 강사님 강의를 일찍 들었던 온라인 셀러 고민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셀러가 아니신가요? 이번 달부터 택배비가 올랐죠. 그렇죠. 9월 1일부터 오른 거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CJ 파업 끝났나요? CJ는? 그걸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제가 CJ를 안 써서. 그런 식의 어떤 흐름,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는 추세,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키워드가 하나 없을 땐, 이거 정리할게요. 그냥 오른다라는 키워드가 하나 없을 때는 뭔가를 올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번이라도 택배비를 올려갖고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착불선 결제 상품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3,000원, 뭐 3,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정해. 이제 무료 배송 상품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올라야 돼. 그 올리는 걸 안 올리고 용가를 통뼈로 막 하는 사람들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상품이 전환이 어느 정도 나왔던 상품, 전제입니다. 전환이 어느 정도 나왔던 상품이다라고 하면 가격을 소폭 상승한다. 1,000원, 2,000원 차이잖아요. 소폭 상승한다라고 해서 이게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안 그렇습니다. 네,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 고객의 순환 다시 방송으로 넘어올게요. 진행은 해야 되니까. 벌써 지금 몇 시야? 2시 44분. 위기가 닥쳤죠? 그죠? 네, 온라인 오프라인 검색과 그다음에 광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요. 이미지와 게시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글을 쓴다거나 게시글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후기가 작성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 등등등이 이제 고객이 이런 것들을 순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순환시키면서 오프라인 안 가냐?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오프라인 안 가지 않아요. 다 가요. 제가 삼성전자 교육도 하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의 10배입니다. 10배. 네. 근데 성장세를 보니까 오프라인이 하락세라고 보는 거죠. 그죠? 매출 규모로는 아직도 오프라인 탄탄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오프라인이 이미 이제 온라인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또 드린 적 있죠. 마트에 시장 조사를 나갔어요. 캐리어가 제가 어디 나갔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 군데, 이마트까지 네 군데군요. 이렇게 쭉 돌아서요. 트레이더스랑 이마트는 다른 거니까. 이렇게 가갖고 야, 이게 캐리어 한 대당 얼마지? 하고 우리 봤어요. 이게 그 얼마 전 얘기냐면 6, 7개월 얘기예요. 6, 7개월 전 얘기. 올해 초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79,000원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조금 이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뭐 막 샘스나이트 하나 달았다고 뭐 11만 얼마 막 이래요. 야, 이게 말이 돼? 손잡이도 이렇게 딱 뽑아봤더니 막 흔들흔들 거려. 야, 이거 내가 하는 거랑은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 갭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마트에 들어가려면 수수료가 기본 30에 35%,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막 해갖고 진행이 돼요. 그리고 행사 들어가려면 막 깎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고열을 짜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이 운영이 되려면 굉장히 큰 군집의 인건비부터 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갭 차이를 줄여.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이마트를 그냥 가서 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또 캐리어 파는 쪽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인터넷 최저가랑 가격이 똑같아. 진짜로.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리고 화장품 코너에, 혹시나 해서 화장품 코너에 가봤어. 인터넷이랑 가격이 똑같아. 이상한데? 그런 다음에 이제 식품 코너에 다 가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봤지. 그랬더니 쿠폰을 왜 적용하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의 가격을 따라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잘 팔릴 거고, 물론 당연히 접근성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에 이제 유동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 같진 않지만, 네. 이런 정치적인 단어는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같이 부합되는 거다. 오프라인이 없으면 온라인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현실 책정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코스트코가 또 싸게 파는 것도 있죠. 그 두 개를 또 비교해봐도 이게 왜 이런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오늘 오다가 이제 여기가 강남이니까 고속터미널 쪽 지나가는데, 야, 고속버스에서 올려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고속버스로 올려갖고 거기에 오토바이 엄청나게 서 있더만요. 당일 배송하나 봐요. 엄청나게 서 있어요. 오토바이가 고속터미널에. 저게 뭐야 하고 봤는데 대문짝만하게 고속터미널에 한 코너가 생겼어. 엄청 크게. 지방장차로 올라와서 그거 태워갖고 바로 오토바이로 쏘는 거야. 와, 씨.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네이버도 준비하고, 이마트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방 장초로 올리는 건 어떤 특정 상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던 어떤 식품 이런 것들, 신선식품 관련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확장성을 좀 가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식품 하시는 분들도 들어온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네. 셀링 포인트는 나한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셀링 포인트.
얼리 어답터, 평범 일반 세일 상품이에요. 뭔가 나오면 사. 1순위야 돼. 요즘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마켓이 리셀 마켓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런 흐름을 타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 사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요번에 그 갤럭시 그거 있잖아요. 뭐 여기 삼성전자 하니까 떠올랐는데 그 갤럭시 뭐죠? 플립 3? 맞죠? 플립 3 그거 그 뭐야? 그 무슨 브랜드예요? 명품 그거 세 줄 들어간 거 있잖아. 톰 브라운. 그렇지. 톰 브라운 에디션. 그것이 얼마에 팔리는지 리셀 시장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그거 하나 당첨됐거든.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당첨됐냐면 그 스카 프라그먼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키 조던 1? 나 그거 당첨됐잖아. 18번 9,000원에 사갖고 지금 그게 얼마냐면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원래 딱 나한테 한 190만 원 했거든. 뭐 이런 시장 물론 뭐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그 리셀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현대카드 그 뭐지? 현대카드 M포인트몰 거기 들어가면 크림이 같이 또 해가지고 350만 원짜리 조던을 해. 그리고 9월 4일인가 그때랑 그 다음 주 또 목요일이거든요. 딱 한 족을 딱 하거든요. 야 장난 아니에요. 제 연령대가 나온다고요? 저 생각보다 늙었는데 아무튼 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후기들이 막 나오고 누군가 신어서 그런 착화를 보여주고 그런 후기들이 막 생겨나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 가성비 기준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세일로 나오거나 쿠폰이 엄청나. 지금 시기죠. G마켓에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정신없어요. 비비빅 뭐 빅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갑자기 뭔가 의외인데 잠깐 아래쪽에 다시 비비빅 빅스마일 데이.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때 구매를 일으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지금 뭐 한번 혼자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비비빅 네. 전염됩니다. 지옥 수용소에서 이제 비비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노잼이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이제 형태. 내 아이템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마케팅의 관점을 줄 때 나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를 해줘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 거고요.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린 창고 대방출이야 라고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데 후기도 좋고 거기에 세일을 하는 상품은 베스트겠죠. 왜냐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의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심리예요.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바라봤을 때 나는 여기에 해당하고 또 그 아이템은 나는 여기에 해당하고 또 어느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의 비율을 어디에 더 많이 줄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고 난 무조건 싸게 팔아야지. 나는 무조건 프리미엄한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바로 현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에 맞게끔 가격을 형성해라 라는 이야기를 막 드렸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초록색의 가격 비교로 들어오는 어떤 최종가는 결국에는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6, 7%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몰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책의 방향을 보면 결국에 남는 것들을 얼마나 남는데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6에서 7% 정도가 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은 부수입인데 그게 또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건 일단 제외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수수료와 쿠폰 이걸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한 저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거에 맞춰서 내가 판가도 형성해 보면서 요런 식의 적정 수준이면 나는 아니야 15%. 그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계산식은 똑같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짜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최종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고루고루 무언가가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뭔가 한쪽에다가 엄청난 최저가를 주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로그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아까 어느 분이었죠? 아까 어떤 분이? 용. 드래곤. 그래요. 드래곤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로그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 뭐 위에 되게 무수히 많은 숫자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잘라냈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입 경로예요. 로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를 타고 들어와서 뭘 검색했냐입니다. 결국엔 내가 광고를 썼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광고에서 실제 클릭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키워드에 내가 그걸 설정을 할 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는 내가 작성해 놓은 상품명의 조합으로 인해서 그 노출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다 노출되는 거고 근데 내가 검색 광고의 기준 뭐 CPC든 CPP든 내가 검색 광고 기준으로 뿌렸을 때는 내가 특정 키워드에 무언가의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서 그 광고가 들어올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이제 상품 페이지로 들어왔죠. 검색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검색 광고로 들어온대. 그 중에 파워 클릭이래. 그리고 네이버 쇼핑. 저는 이제 고정 광고를 안 하니까 그 수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쇼핑의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와서 G마켓을 클릭했대요. 구글에서도 들어온대.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 이 판매자 인기 상품이에요. 에서도 들어온대요. 이 예요가 이 예요인가요? 네. 뭔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이런 순환이 이제 막 온다는 거지. 아까 그 막 동그라미 그려놓고 고객의 순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검색, 광고, 상세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가격 비교. 이해하죠? 그런 것들로 해갖고 내 상품은 고객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오늘은 내가 풀어줄게요. 사람들이 G마켓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어. 상세 페이지를 봤지. 근데 다른 상품을 보고 싶어. 또 검색을 해서 다른 상품을 갖다가 또 다른 키워드로 변경을 해본 거예요. 변경을 해봤는데 내가 또 있어. 근데 광고야. 클릭을 또 해본 거야. 얘께 아까 뭐라고 설명했더라?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계속 봐.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이 꽤 만족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로 구매해요? 정말 좋은 고객이에요. 그게 100% 중에 몇 프로가 될 수 있냐면 제 총 주문에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고객은 15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80%는 나갔다 옵니다. 나가요. 뭘 하겠어요? 내 걸 검색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유입 경로가 말고 검색 키워드별로 놓고 봤을 때 내 브랜드의 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내가 광고를 했는데 많아진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 최저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가격 비교에서 나를 찾아갖고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몰에서 팔고 있는 게 쇼핑에서도 최저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딴 사이트에 최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이트에 최저가를 줬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검색, 파워 클릭, 상품 페이지, 그리고 이 가격 비교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어. 그래놓고 덜렁 이것만 있는 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11번가의 로그 분석기예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검색 결과, 그리고 이거 뭐야? 기타라고 표현하는 건데 얘가 가격 비교입니다. 똑같이 장바구니에서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최저가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상수 페이지에서 또 사고 들어왔대요. 메인에서도 사고 들어왔대. 똑같은 거예요. 고객의 경로는 거기에요. 물론 이게 딱 그 사이트에서 끊기는 카테고리가 있어. 그래서 로그 분석을 하라는 거야. 로그 분석을 안 해놓고 그냥 나 광고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거는 내가 그 사이트에 뭔가의 매력을 주지 않고 광고만 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사이트에는 광고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작게 나와요. 어쩔 수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주는 사람. 지금 보니까 뭐 HS님 전 100%래. 뭐가 100%야? 가격 비교를 타고 오는 사람이 100%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100%라고 하는 거야? 뭐가 됐든 이거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고객이 100%야. 가격 비교 쳐다봐야 돼? 아니요. 나한테는 상관없는 사이트야. 나한테는 G마켓이 최고인 거야. 맞죠? 근데 내가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는 고객이 많아. 그러면 나는 네이버 쇼핑의 최종가를 어느 사이트에 주면서 이거를 순환시켜 볼까? 내가 이 네이버를 쳐다보는, 쇼핑을 쳐다보는, 가격 비교를 또 쳐다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각 사이트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 그러고 나서 그런 광고의 행위를 막 해봤더니 로그를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마켓에서 검색한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와. 근데 왜 구매가 없지? 고민하지 마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 했잖아. 유입, 전환, 객단가 중에 유입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뭐라고요? 썸네일, 상품명, 가격, 그리고
배송 방식이라 얘기했죠. 그리고 5번에 뭐가 있었냐면 광고가 있었다고. 그 광고는 내가 클릭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그럼 내가 클릭을 받았으면 그 광고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어디로 가서 유동을 치든 나를 검색하는 수치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광고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는 이 사이트에 최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그거를 잘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그 관점을 잘 바꾸셔야지 그냥 하나의 광고랑 판매의 주문 건수를 1대1로 봐놓고 막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몇 개의 사이트는 다 날아가죠. 요즘 시대에 2개 살아남으면 잘 살아남는 거고 3개면 진짜 잘 살아남고 있는 거야. 보통은 1개만 살아남아요. 요즘 시대에서. 그래서 물론 경험을 하면서 가장 잘 나오는 곳에다 물론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그래도 전체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한 몰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로그 보면 잘 보이세요? 이거 화면을 키울 수가 없어요. PDF랑 상품 페이지 검색 읽어드립니다. 카테고리 카트 장바구니군요. 죄송합니다. 카트 그리고 검색 광고 파워클릭 여기까지 뭔가 비슷해. 비슷하고 다음에 모바일에 쇼핑에서 배송 추적 뭔가 뭐 보는 거죠. 그죠? 하다가 왜 배송이 늦었나봐요. 제가 미안하네. 지마켓 베스트 다음 장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글로벌 지마켓 모바일 이런 거 보였으면 뭐 해야 돼? 빨리 번역 페이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G마켓에 얼른 들어가셔갖고 우야 내게 왜 글로벌에서 뭐야 하고서 여기에다 글로벌에다가 뭘 딱 이렇게 영문이면 영문 이렇게 클릭해. 그래놓고 한글로 검색하세요. 여기다 뭐 노트북 파우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오씨 뭐 이런 게 있네. 그리고 그냥 뭐 고민하지 마요.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하고 나서 얘를 520개의 리뷰 한 다음에 밑으로 봐봐요. 날짜가 8월 24일 이후로 끊겼네요. 미안하네. 베스트인데 이거는 그 상관없잖아요. 그죠? 보면은 8월 24, 8월 10 뭐야 8월 달에는 엄청 팔렸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팔린 거예요? 이거 무슨 나라 국기입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되는 게 막 보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번역 페이지를 하나 더 넣어 볼까? 번역을 되게 멋스럽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멋스럽게 안 해도 돼. 그냥 단어만 그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은 네이버 그 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갖고 번역을 해요. 단어만 번역을 해놓고 옵션 번역해놓고 뭐 이거만 하면 돼. 상품명은 알아서 번역이 되니까. 근데 상품명이 좀 엉뚱한 것 같다. 그러면 단어를 기준으로 번역을 해갖고 그냥 나래비를 하세요.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내가 봤다라고. 그래 로그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설로 쓰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에 노출되는 것들. 그리고 2.0 상품을 그룹화 시킨다라는 거 옵션한 상품인데 요거는 이제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상품의 옵션의 개수가 10개를 넘어가는 순간 고객이 헷갈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A 상품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객은 C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A 상품에서 보는 옵션의 정렬과 옵션이라 표현하기 좀 그래. 그룹의 정렬 C 상품에 들어온 그룹의 정렬이 달라요. 왜냐면 1번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꾸 9번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1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막 어지러워.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10개를 넘어가면 고객과 내가 헷갈려. 상세 페이지도 하나하나 무언가를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넘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룹을 가격대 기준으로 해갖고 조금 다양하게 혹은 종수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양하게 그냥 그룹을 설정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분산시키는 게. 물론 집중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이 상품을 이렇게 그룹화 지었던 거고 그룹이 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나는 계속 1번을 얘기하고 혹은 6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다른 걸 얘기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냐 저게 저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택배비를 내가 내면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또 이제 물류 스마일 배송 요즘에 이제 스마일 배송은 다른 것보다 뭐 입고하고 이런 것들은 뭐 스스로 이제 하나의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봤자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리스팅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장표를 잘못 떴네요. 홍게에서 홍게를 스마일 배송하는 게 있을까? 궁금하네.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신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홍게 맛장이 나오네요. 같이 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일 배송 6구자가 나오는 거. 요거 좋고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안에서 지금 슈퍼딜이 예전 럭키투데이, 뭐 지금의 럭키투데이랑 비슷하겠죠. 그렇게 럭키투데이처럼 슈퍼딜이 계속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좀 해보시면서 입고해놓고 적정 마진 보면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구성을 잡는 게 G마켓, 옥션 뭐 이런 사이트가 될 수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졌죠? 잠깐만. 어디부터 안 봤나요? 그리고 상품이 적으면 들여다보기라도 할 텐데 많으면 보기도 싫죠. 쿠팡 광고는 보이신 이런 얘기 읽어버렸네. 안 읽을게요.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삭제를 하지? 읽다가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오잉? 어저께 라이브 한 거 얘기하시는구나. 알람 설정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불친절하죠? 네, 그게 제 매력입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뭐 질문 없었으니까 넘어와서 다시 장표로 장표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려면 굉장히 이제 표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엑셀이 어려워. 엑셀이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엑셀을 못하면 배우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 엑셀을 못한다?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보다 집계표 같은 거 이런 거를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네, 친절하잖아요. 네, 어저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증인이 있죠. 여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눈이 선량하게 생겼대. 그래서 신뢰가 간대요.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용 과장님이 또 만드는 광고의 지표도 있는데 이제 각자의 회사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각자의 회사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얘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엑셀 파일이 있긴 한데 옵션의 값을 여기다 넣어요. 집중 그만 먹고. 이거 집중해. 이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3시간 넘었잖아요. 빨리 집중해. 여기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공급가를 부가세 포함가로 넣죠. 네, 보통은 뭐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를 뭐 똑같이 가져오지만 약간 나는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넣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수료 13%를 녹였는데 보통은 이제 네이버나 뭐 애들이 다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15% 넣자고요. 최대치를 넣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송 계약한 단가의 배송 단가를 넣어. 그리고 이거 넣은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 마이너스 배송 마이너스 공급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루 내가 판매되는 걸 넣어보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아요. 난 판매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예상 공급가는 좀 빼놓고 판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거 적어요. 수수료 적어요. 배송은 최대치로 넣어. 그냥 3,000원 넣어. 그냥 3,000원 이렇게 넣어. 나 판매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물음표잖아. 이게 지금 이 물음표잖아. 근데 이렇게 팔면은 지금 마진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얼마를 가져왔을 때 얼마가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예상적으로 한번 때려보는 거야. 6,000원. 내가 6,000원에 가져오면 살아남을 수 있나? 한번 보고 얼른 뭐 메일을 보내든 뭐 에이전시한테 얘기를 하든 혹은 뭐 국내 대행하는 업체 그런 데들 뭐라 하지? 뭐 실크로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봐. 알리바바를 가서 보든 아니면은 타오바오 가서 보든, 요즘에 뭐 거기니까 가서 빨리 봐요. 본 다음에 그걸 위안화로 계산을 해봐. 그 위안 적혀 있잖아요. 그럼 180원, 요즘에는 뭐 한 185원에서 190원 해야 될 거예요. 190원 해, 시원하게. 그럼 거기 위안화 곱하기 190원을 해버려. 그러고 나서 거기에 1.3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대충 이 근사치가 나올 거거든. 내가 한 손에 떨어지는 가격일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가격으로 탁 넣어봐요. 마진이 이 정도가 남는구나. 그리고 그 판매자의 하루 판매되는 수량을 매일매일 누적시키면서 한번 봐요. 수량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상한 데서 보지 마요. 좀 이런 데서 막 봐. 그 수량을 매일매일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팔리는 거나 라고 하면, 그래 얘 5개 팔렸거나 10개 하루에 파는 거, 한 8개를 파네 얘를. 그럼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광고를 이렇게 딱 빼놓으면 마진이 지금 152,550원이 남는다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뭐 해보는 거야? 하루에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만 계산해. 남은 다 쩔이에요. 네, 그냥 메인이랑 서브 키워드만 딱 계산해서 얘 2만원 메인은 들어가고, 그리고 서브 키워드가 한 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네. 그러면 3만원을 그냥 딱 때려봐. 그러면 야 이씨 뭐야, 하루에 한 12만원 버는 시장 아니야? 마진율이 한 29%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광고비를 안 넣었을 땐 마진이 36% 정도네. 그러면 내가 이 가격에 가져오면은 마진을 36%에 형성할 수 있네. 적정 수준이네. 야 그러면 강사한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우리 적정 수준을 가져오는 게 그럼 몇 %예요? 요즘에 추세는 어때요? 35%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36%야. 좋은 아이템이야? 나쁜 아이템이야? 괜찮은 아이템이야? 그럼 내가 35%. 자 그럼 이 스펙이 잘 팔릴 만한 이 상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상품일까? 빨리빨리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그 상품을 시켜봐. 딱 받아놓고 포장 상태, 서비스 이런 것들만 확인해. 그러고서 반품하지 마요. 그냥 써 좀. 반품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써. 하면서 쟁겨놔요. 뭐 이렇게 이걸 할 아이템. 그럴 때 샘플링에 비교해봐. 괜찮은데? 스펙이 괜찮아. 기능 이런 게 하나가 더 돼? 이런 구성도 괜찮은데? 한 사이트만 보지 말고 여러 사이트를 보면서 이런 식의 판매도 있구나. 사람들은 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요즘에 선호도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그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컨텐츠 기획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걔를 기반으로 광고를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 광고를 내가 로그 분석으로 뒤져봤더니 아름다운 유입의 경로가 생기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라 칭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뭘 했었어야 돼? 그런 효과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면서 빨리 키프리스에 들어가갖고 상표 등록을 해야 되고, 상표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그걸 확인 안 하고 내가 얘 이름을 지어주는 바람에 이거 완전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이름부터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의 패턴을 잘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의 어떤 그 0번부터 마지막까지를 굉장히 스피드 있게 설명을 해줬죠. 그쵸? 왜 그러냐? 써져 있잖아요. 6분 지나서 예민해졌다. 지금 막 눈치 보죠? 집중, 말도 빨라지시죠? 말은 2시 52분부터 빨라졌습니다. 흥분해서. 뭔가 제가 흥분해서 말할 때 말 빨라지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좀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얼추 맞는지 활용해보세요. 이 엑셀 파일이 제가 알기로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차장님이랑 좀 얘기 좀 해갖고, 없으면 오늘 강의안이랑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요거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면 안내 받으셔갖고 뭐 다운로드 받든 거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쉽지 않죠.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쉽지 않은 거. 굉장히 어렵죠. 저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저처럼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열띤 토론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자꾸 뭔가를, 죄송해요, 도움이란 표현을 쓸게요. 도움을 요청해. 싫어해요. 잘 못하는데도 고민이 많은 사람은 도와줘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 또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 스토리가 막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죠. 뭐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있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애가 셋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해. 밤에 인터넷을 하면서.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음악을 했던 친구야. 무조건 도와주고 싶죠. 좀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런 약간 스토리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흔치 않아요. 농담이고, 예전에는 스토리 받아서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에 뭔가 사장님들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고, 1대1로 뭔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저 입장에서. 만약에 만나서 막 클래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제가 다 퍼줍니다. 실제로 뭐 만약에 이 안에 제 교육생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분배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분배에 대한 개념. 성장을 다 같이 하잖아요. 성장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클 때 판매자들이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거기에 돈이 보였기 때문에 달려드는 게 판매자예요. 맞아요. 시장 논리잖아요. 그것도 성장하는 데다가 투여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 그러는데 뒤에 가보면 뭔가 이제 뭔가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분배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안에서의 분배는 알아서 하시고, 판매자들과 조금 더 분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면 분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샤워하다가도 생각하고, 어저께도 새벽 4시에 잤는데 잠이 안 와갖고 도대체 그게 뭐가 있을까를 진짜 생각해봤는데, 신규 판매자 대상으로 제로 수수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광고비 지원해주고, 뭐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럼 기존에 그 노력했던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지. 그 노력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대화만 딱 나눠봐도 뭐가 있었냐면 결국 로그예요. 그냥 데이터거든요. 내가 더 잘 팔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을까를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선순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할 때는 같이 가고 분배할 때는 자기들끼리 한다. 이건 약간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무언가의 정책을 만들 때 진짜 판매자들이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 이야기 없이 그냥 만들어진 어떠한 정책이 판매자들이 불편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싫어진다라고 한다면 판매하기 싫어지는 거고, 맨날 그걸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수정 이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게 사실상 우리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뭐 지마켓 옥션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소통되는 어떠한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도 제 공식 채널이지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판매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불편한데 좀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한데 뭉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 서비스가 결국엔 고객한테 가기 때문에 그 고객이 오면 당연히 판매자도 모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것만큼 이익도 발생되고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같이 고민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게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있고, 눈이 선하다라고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오늘 평가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뭐 같이 할 수 없겠냐, 늘 같이 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어디 유료 강의 가갖고 이런 얘기 누가 해줄 것 같아요? 단 한마디도 안 해드립니다. 겉핥고 끝납니다. 가보세요. 몇십만 원 내고 듣는 강의가 결국에는 별거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상 그 어떤 이런 공개 방송에 대한 형평성 논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판매자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생태계, 그런 것들이 또 파괴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저희가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잡아서 한 달 동안 쭉 오시면서 하나라도 잡아서 그걸 대입을 해보고, 그게 잘 됐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전 100% 다 대답해드립니다. 우리 강사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완전 대환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채팅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해줘요. 그러면 그게 또 공감대가 막 형성돼 갖고 지금 이제 또 매니아층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수용소가 나온 거고, 혈서 얘기가 나온 거고, 눈이 선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어디 가자 이런 거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자그마한 어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좋은 방송의 컨텐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9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